신디사이저에서 패드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로직의 ES2라는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이거 보시고 나가시는 분들 손해십니다. 오늘 이 악기를 사용하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뭐 세럼 그리고 옴니스피어 그 밖에 다른 신디사이저에서 패드 사운드를 편집을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메이킹을 할 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시니깐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신스베이스에 대해서 그 원리와 어떻게 신스페이스로 들리는지 어떤 이유로 들리는지 영상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패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초월하십니다. 건강한 꿈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작곡 닌자 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이 로직에 내장되어 있는 ES2라는 이 신디사이저를 여러분들께 사용하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로직에 있는 ESM, ES2, 그 밖에 ESP 이런 신디사이저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꼭 이 신디사이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신디사이저에서 내가 특정 소스, 베이스나 혹은 스트링, 그리고 폴리신스, 패드 이런 소리를 만들 때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메커니즘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ES2를 실행을 한 겁니다. 자,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패드 사운드를 만든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패드나 스트링, 그 사운드를 상상을 했을 때 건반에서 손을 누르고 있는 중에 소리가 사라지나요? 절대 사라지지 않죠. 항상 건반에서 손을 누르고 있는 중에 절대 소리가 사라지거나 감쇄되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가 나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항상 얘기를 드렸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신디사이저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마치 탐정이 된 듯이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디사이저는 어택과 릴리즈를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서스테인과 디케이와 서스테인은 지금 조정할 수가 없죠. 이것만 보면 많은 분들이 얘는 ES2는 디케이와 서스테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사실 디케이와 서스테인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서스테인이 가장 위로 올라가 있으면 건반에서 손을 쭉 누르고 있는 중에 내가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으로 계속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케이 타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어택은 내가 건반을 누른 순간부터 건반을 누른 순간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이 앰프 엔벨롭에 연결된 앰프 엔벨롭이죠. 그때 건반에서 꾹 누르고 있을 때 서스테인으로 설정해 놓은 음량 값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디케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디케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쨌거나 건반에서 손을 누르고 앰프의 음량까지 도달하고 그리고 나서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디케이 타임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디케이 타임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디케이 타임이 움직일 필요가 작동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디케이를 지금 건드리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디사이저는 어떻게 조작을 하더라도 패드 사운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신디사이저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도 이 신디사이저를 만졌을 때 무조건 패드와 스트링 사운드로 들려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서스테인의 가장 위로 고정을 하고 디케이 타임은 그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케이와 서스테인이 필요가 없구나. 아, 그렇다면 패드 사운드를 만들 때는 건반에서 손을 누르고 있는 중에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서스테인의 음량은 가장 최대로 세팅하는 게 기본이겠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디사이저는 디케이와 서스테인을 조작할 수 없게끔 뒤에 숨겨놨구나. 이런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소 이거 지금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도 뭐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실 우리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은 제가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우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외우거나 어떤 이렇게 습득하고 이걸 또 물론 좋지만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혹은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 채널의 영상이 그런 훈련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추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종종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악기는 어택과 릴리즈만 존재하고 디케이와 서스테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신디사이저의 조작을 살펴보면 앰프에 연결되어 있는 앰프 엔벨롭 그리고 필터에 연결되어 있는 필터 엔벨롭이 각각 존재하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신디사이저는 어택과 릴리즈 즉 엔벨롭이 지금 하나만 존재하고 있고 따로 필터의 엔벨롭 그리고 앰프의 엔벨롭이 각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패드나 스트링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한 신스로 만든 패드 혹은 신디사이저로 만든 그런 스트링 사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적인 그런 패드 사운드는 앰프의 엔벨롭과 필터의 엔벨롭이 동일하게 세팅되는구나. 혹은 앰프의 엔벨롭과 필터의 엔벨롭이 하나의 엔벨롭을 공유하는구나. 그랬을 때 패드 사운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러한 추론을 이 ES2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앰프 엔벨롭의 그 조작과 필터의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멋진 음악 기존의 상징적인 음악에서 들었던 그런 패드 사운드 그리고 우리가 패드라고 인식하는 사운드는 앰프 엔벨롭과 필터 엔벨롭의 세팅이 동일하거나 혹은 하나의 엔벨롭을 공유하는 상황이다. 이걸 머리에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해당 사운드를 메이킹하거나 혹은 수정을 할 때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생각이 개입이 되면서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택이 살짝 밀려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건반을 눌렀을 때 잠깐 키보드 한번 열게요. 건반을 눌렀을 때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순간에서 내가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까지 바로 나길 바란다. 그러면 이 시간이 빠르다면 바로 나겠죠. 근데 이러면 우리 이 소리가 헤드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나는 건반을 눌렀을 때 이 앰프로 도달하는 시간이 좀 걸렸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우리가 듣던 그런 패드의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 지금 필터를 제가 살짝 어둡게 했는데요. 이렇게 어둡게 해놓겠습니다. 항상 이런 신디사이저는 로우 패스 필터, 즉 하이를 커팅하는 필터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기본이라고 계속 우리 모두의 신스에서 이야기 드렸죠. 자, 그리고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그 음량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때론 필요했을 때 우리가 패드의 느낌으로 듣습니다. 즉 릴리즈 타임이 지금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바로 소리가 사라지죠. 이러면 패드같이 안 들립니다. 그럼 얘가 길어지면 이 정도의 시간만큼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그 음량, 그때 그 뗀 순간의 음량이 크다면 그 큰 음량에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작은 상황이라면 작은 상황에 사라지겠죠. 어쨌든 지금 건반에 손을 떼면 바로 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가지고 이랬을 때 우리가 패드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건반에서 손을 누르고 있는 중에 지금 서스테인과 디케이와 서스테인을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은 서스테인이 가장 위로 고정이기 때문에 절대 볼륨이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보다 줄어들지 않는 거죠. 자, 일단 이 엔벨롭의 세팅이 우리가 패드 사운드를 인식하게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 길어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빠르게 잘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요 오실레이터 파트를 보면 소우파형과 그 스퀘어라 그러죠. 스퀘어 혹은 펄스라고도 합니다. 이 소우와 스퀘어의 파형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패드 사운드를 만드는데 상징적인 패드 사운드를 만든다? 그렇다면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다면 소우나 스퀘어를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패드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SO에 해당하는 혹은 스퀘어에 해당하는 요 파형을 선택하고 트라이앵글 파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O 파형보다 그 고역대가 살짝 밝거나 그러지가 않죠. 좀 무딘 소리죠.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배음 구조가 많이 배음이 많지 않은 그런 사운드가 트라이앵글 삼각 파형 사운드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삼각파를 고를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컷오프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우 패스 필터의 고역대를 이렇게 먹먹하게 만든다면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보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이런 신디사이저를 구분을 할 때 오실레이터, 필터, 그리고 앰프, 모듈레이션, 그리고 모듈레이션은 엔벨롭과 LFO 이렇게 구별하라고 한 이야기는 우리 채널 지금 이 모두의 신스 영상들에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했지만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실제로 여기가 오실레이터, 그리고 여기가 필터, 그리고 여기가 앰프죠. 최종 음량을 컨트롤하는 곳이 앰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탐정처럼 유출을 했을 때 이 앰프에 지금 엔벨롭이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 필터에 엔벨롭이 같이 묶여 있고, 그럼 딱 그림만 봐도 아 이건 앰프와 필터가 하나의 엔벨롭을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유출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길렀을 때 내 음악이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음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거 신디사이저 이 영상을 왜 클릭을 하셨죠? 결국에 내 음악이 더 음악적이고 더 훌륭하고 탁월한 음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이런 훈련이 꾸준하게 반복이 됐을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오실레이터를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울을 고르고 한번 이 제가 예제로 잠깐 찍어 놓은 걸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이 어택 타임을 조금 느슨하게 밀어 놓고 릴리즈 타임도 조금 느슨하게 밀어 놓은 상태에서 듣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 드려요. 서스테인은 최대로 고정인 상태로 사용자가 못 만지게끔 어떻게 세팅해도 패드 사운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ESE는 앙상블 신스라는 뜻이죠. 패드나 스트링, 앙상블을 만드는 신디사이저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소리가 너무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가장 톤메이킹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역대를 깎는 로우 패스 필터, 즉 내가 선택한 주파수를 기준으로 로우만, 낮은 소리만 통과시킨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이컷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로우 패스 필터의 필터 프리퀀시 부분, 다른 말로는 컷 오프라고 하는 이 부분의 주파수를 내리면 당연히 필터 이 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어두워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모듈레이션 신디사이저는 오실레이터, 필터, 그리고 앰프, 모듈레이션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모듈레이션 안에 엔벨롭이 존재하고 LFO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도 드렸어요. 앰프 엔벨롭은 앰프에 속하는 것이다?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앰프 엔벨롭은 모듈레이션 소속의 엔벨롭 중에 하나가 앰프 파트로 파견 나와 있는 상태죠. 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신디사이저는 제조사가 사용자가 일일이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미리 프리와이어드, 먼저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앰프 엔벨롭은 모듈레이션에 속하는 엔벨롭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엔벨롭이 제가 영상 길게 안 찍으려고 막 지금 빠르게 얘기하다. 자, 모듈레이션에 어쨌든 엔벨롭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죠? LFO가 있었죠. 엔벨롭과 LFO, 지금 우리 채널 모두의 신스를 꾸준하게 시청을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만 시청을 먼저 하시더라도, 오늘 저를 처음 보시고 이 영상만 시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염두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그 LFO와 엔벨롭이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모듈레이션 소속인데 뭐가 다르지? 모듈레이션 뭐라 그랬죠? 소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모듈레이션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 엔벨롭도 이 볼륨, 소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필터 엔벨롭이면 어쨌든 이 필터의 주파수를 움직이게, 즉 소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엔벨롭입니다. LFO는
엔벨롭은 한 번 끝나지만 LFO는 내가 설정해 놓은 속도로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 움직임, 즉 연속 한 번 움직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소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LFO다. 사실 그게 다다. 이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 LFO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차후에 모듈레이션 이펙트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이펙트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또 우리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브라토라고 이 세팅이 여기 선택 글씨가 보이고요. 여기 PWM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펄스 와이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뜻이죠. 펄스는 이 스퀘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스퀘어 파형. 그리고 위스는 넓이, 모듈레이션은 움직임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비브라토와 이 PWM이 하나로 묶여 있고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추론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얘를 올려볼게요. 자, 지금 요 노브가 뭔지 몰라도 한번 올려보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음량이 바뀌나요? 아니면 피치가 바뀌나요? 다시 음량이 바뀌는지 피치가 바뀌는지 혹은 무엇이 바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음의 피치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피치가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ES2를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 악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디사이저에서 패드나 스트링 사운드 우리가 평생 음악을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음악을 하면서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기본적인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알아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저도 촬영을 하고 시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이게 피치가 움직이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얘는 그럼 뭐지? 얘는 지금 얘는 피치가 움직이는데 저거 피치가 왜 움직이는 거지? 아, 지금 여기 LFO라고 써 있진 않지만 오히려 친절을 베푼 거죠. 이 신디사이저는 사용자로 하여금 친절하게 한 거예요. 너 LFO 모르지? 그래도 괜찮아. 이 신디사이저는 이 LFO를 오실레이터의 피치에 미리 연결을 해 놓고 이것을 어마운트로 세팅해서 그 강도를 조정할 수 있구나를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디사이저를 다루면서 바로 캐치가 되는 것은 여기 지금 LFO가 있고 이 LFO는 다른 곳에 연결할 수 없고 피치와 PWM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피치와 비브라토, 그러니까 그 음이 흔들리는 것이 비브라토이기 때문에 피치죠. 오실레이터의 피치와 지금 목이 잠깐 뻐근해서 피치와 모듈레이션에 미리 연결을 해놓고 그 소리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듈레이션 세팅을 해놓은 LFO구나, 얘는 어마운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의 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스퀘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피치가 움직이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극단적으로 뭔가 이거를 지금 음을 흔들었지만 이 체감이 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피치를 움직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피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살짝만 피치가 틀어지게 만든다면 마치 이거는 빈티지 테이프머신이라든지 혹은 낡은 오래된 그런 빈티지 그 프로펫이나 혹은 뭐 시컨설의 프로펫 혹은 롤랜드의 주피터 같은 혹은 비슷한 악기 중에 롤랜드의 주노 같은 그런 살짝 빈티지한 피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살짝 움직임이 뭉클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흔들림을 그런 연출을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속도가
속도가 자 그럼 얘는 스피드라고 돼 있지만 얘는 레이트가 되겠죠. LFO에는 어마운트와 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레이트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 LFO는 그 소리의 파형을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고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파형을 지금 오실레이터의 파형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삼각형 그리고 뭐 소우 그리고 뭐 사각형 뭐 이런 여러 가지 파형대로 그 모양대로 소리가 움직이죠. 근데 지금 요 소리가 피치가 바뀌는 요걸 집중해서 들어봤을 때 제가 모두의 신스 첫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었죠. 신디사이저를 제대로 다룰 줄 알면 귀의 성장이 수반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소리의 미묘한 변화를 들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디사이저를 잘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이 귀가 성장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이 피치가 과연 이 중에 어떠한 모양으로 흔들리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피치가 흔들린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이거 사람에 따라서 이 사인파의 느낌으로 뭐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삼각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살짝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트라이앵글의 모양으로 고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뭔가 이런 스트링이나 패드 사운드를 만들 때 만약에 일부러 급격하게 피치를 이렇게 흔드는 일이 있진 않겠지만 미묘하게 뭔가 피치를 LFO로 컨트롤할 때는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트라이앵글 삼각파형의 LFO의 파형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상징적인 음악에서 들었던 그런 패드 사운드 그리고 신디사이저로 만들어지는 스트링 사운드에 근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강도를 좀 줄여서 피치의 움직임을 조금 약하게 낮춰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테이머신 같죠? 속도가 느려지면 자 지금도 음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게 만약에 강해지면 이 속도로 지금 요 속도로 이게 아니라 요 속도로 피치가 스무스하게 컨트롤되면 이게 어마운트가 안 걸려 있을 때, 즉 심심할 때보다 뭔가 사실 이 소리는 실제 이 물리 세계 안에서의 소리는 어쨌든 벽면에 한번 튕겨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런 모듈레이션은 현실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즉 단순히 음을 흔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전기로 만들어지는 기계로 만들어지는 실제 악기 소리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 신디사이저를 설계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전자악기에서도 실제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아, 물리 세계에서는 소리가 튕겨서 돌아올 때 정확하게 동일한 피치가 되돌아오지 않는구나.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단순히 신디사이저로 톤을 만들 때 음을 흔들어야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현실성을 부여하고 좀 더 살아 숨쉬는 생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는 LFO로 피치를 살짝 움직일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피치를 컨트롤하는 그런 톤 메이킹과 그렇지 않고 그냥 피치를 움직여야지 라고 접근하고 그냥 단순하게 피치를 움직이는 것 뭐로 가도 부산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깊이의 관점에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FO로 피치가 살짝 흔들림으로 해서 실제 물리 환경에서 물론 이런 소리가 실제 악기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사람의 귀로 들었을 때 뭔가 어쨌든 소리는 튕겨서 되돌아오는 소리를 듣는 건데 정확하게 동일하게 같은 피치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연주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선에서 미묘하게 살짝 디튠이 된, 즉 피치가 살짝 틀어져서 돌아오는 이런 소리들이
좀 더 음악의 생물성과 좀 더 동적이고 살아 숨쉬고 그리고 현실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LFO의 이 어마운트를 지금 오실레이터의 피치로 미리 이 제조사에서는 애플에서는 이미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뭐죠? 왜죠? 신디사이저를 다룰 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그냥 만지면 어쨌든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꽤 품질이 좋은 패드 사운드를 곧바로 만들 수 있게끔 미리 아예 박아 놓은 거예요. 붙박이로 아예 딱 이 세팅을 박아 놓고 그렇게만 조작이 될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디사이저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 어떤 신디사이저를 만들더라도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고 당연히 그것은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겠죠. 굉장히 빠른 패드와 스트링 사운드를 수정하거나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왔네요. 아, 얘 지금 LFO구나. LFO의 어마운트구나. 아, 그럼 얘는 레이트구나. 아, 얘 이 스퀘어로 세팅을 해도 똑같죠. 수치가 바뀌죠. 근데 이렇게 바꿀 일은 없죠. 이렇게 이걸 의도하면 뭐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의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일이 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살짝 미묘하게 지금 너무 빨라요. 천천히.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PWM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Pulse Width Modulation. 지금 전혀 이 PWM으로 동작하지 않고 PWM이 지금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야기 드릴게요. 음이 흔들리는 비브라토로만 동작을 하는데 과연 얘가 이걸 왜 써놨을까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이야기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소리를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패드다, 스트링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소리를 눈으로 물론 보이진 않지만 이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작업을 하시거나 어떤 톤 메이킹을 하거나 하실 때 의외로 막힌 부분들이 이걸 단순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으로 그 소리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마치 보이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좀 스스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링과 패드는 마치 물리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라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람과 같죠. 어떤 공기 중에 덩실덩실 떠다니고 이 움직이면서 떠다니죠. 그냥 정적이게 딱 각진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살랑살랑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진 무언가가 마치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PWM이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소우와 스퀘어 세팅에서는 얘가 지금 비브라토 세팅, 즉 LFO의 라우팅 연결이 오실레이터의 피치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칸 딱 가면 지금 이 스퀘어의 네모칸이 이렇게 줄어들죠. 자, 이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가볍게 이야기 드리면 이 보통 스퀘어는 50대 50의 네모칸의 파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파형이 이 네모칸의 파형이 지금 오늘 이 영상 오늘 저를 처음 보셨거나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그래도 좀 처음 보는데 좀 유익한 것 같은데 이 채널 뭐 딴 영상 뭐 괜찮은 거 있나 싶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해제하시면 되잖아요. 별거 없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스퀘어 파형은 이렇게 50대 50. 딱 이걸 우리는 보통은 스퀘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자, 이렇게 50대 50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가. 이렇게 좀 더 갔어요. 그럼 이거를 보통 쿼터 펄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이게 쿼터 펄스. 그리고 얘는 반을 더 갔다. 하프 펄스. 뭐 이런 복잡한 말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게 50대 50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넓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때부터는 얘를 스퀘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펄스 파형, 펄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파형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가서 가면요. 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까지 갑니다. 실제로 지금 이 ESE 로직의 ESE에서는 어떻게 셋업이 되어 있을지는 한번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 스퀘어 파형의 50대 50의 이 비율을 한쪽으로 넓히면 소리가 가늘어지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킬을 사용해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 스킬을 사용해서 실제로 노트의 피치의 옥타브를 컨트롤하지 않고 이 펄스 파형의 이 펄스 와이드를 이용해서 마치 소리가 가늘어지게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 피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마치 옥타브가 바뀐 것처럼, 보이싱은 그대로인데 마치 소리가 더 높게 들리는 것처럼 이런 연출을 하는 고급 품격 높은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한쪽으로 넓어지면 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펄스라 그럽니다. 당연히 이 넓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 넓이를 펄스의 넓이다. 이 펄스 파형의 넓이다. 그래서 펄스 와이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거를 계속 움직이게 한쪽으로 정적이게 딱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이다. 모듈레이션은 뭐라 그랬죠? 소리가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일단 이 모듈레이션은 빼고 펄스 와이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0대 50에서 어떻게 소리가 바뀐지 볼게요. 자, 일단 이 스퀘어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얘는 소우고요. 얘는 스퀘어입니다. 자, 이것만 한번 들어볼게요. 스퀘어. 얘는 소우. 지금 여러분들 귀가 좀 너무 아프실까봐 제가 고역을 좀 뭉갠 겁니다. 이거 스퀘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한 칸 딱 가면 그때부터는 요 네모칸이 정확하게 50대 50이 아니라 한쪽이 넓어지고 한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집중해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별 차이 없죠? 지금부터 한번 움직여보. 지금 이 상태까지도 50대 50입니다. 자, 올려볼게요. 마치 소리가 올라가는 것 같죠? 자, 얘랑 저역의 그런 에너지도 좀 빠지고 혹은 소리도 약간 좀 밝아진 느낌이 들죠. 필터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살짝 이 고역이 너무 밝아서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귀가 조금 아프실 수 있으면 지금은 잠깐 볼륨 줄여주세요. 제가 필터 풀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원래 스퀘어는 자, 이 상태에서 이 펄스의 넓이를 올려보겠습니다. 손에 땀 때문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자, 실제로 보이싱은 그대로고 소리만 가늘어졌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요 개념을 이해하면 어떤 신디사이저 톤을 메이킹 하는데 어떤 패드나 어떤 스트링 사운드를 내가 프리셋을 골랐거나 혹은 만들었는데 조금 소리가 너무 부하고 너무 조금 좀 저역이 좀 많고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EQ를 걸어서 거기를 걷어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신디사이저의 관점으로는 펄스를 조금 더 이 넓이를 조정함으로써 저역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처럼 플러그인을 막 자유롭게 막 수십 개씩 막 내가 원하는 만큼 이 CPU가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째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요도 마찬가지고요. 팝의 음악들 혹은 뭐 힙합 혹은 신스팝 혹은 여러 밴드 음악들, 물론 당시에도 훌륭하신 믹스 엔지니어 분들이 최종 그 앨범 단계에서는 당연히 믹싱 작업을 했겠지만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는 그런 현장, 즉 크리에이티브함이 중요한 이 순간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컴프레서나 EQ나 이런 믹싱 작업을 수반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시에 지금보다 조금 어찌 보면 제한된 그런 툴들로 음악을 만들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오히려 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 악기들, 이런 신디사이저들을 명확하게 조작하고 하나를 컨트롤 하더라도 의도가 있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조작으로 EQ를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체를 해서 그때 뭐 당연히 EQ를 뭐 쓰면 썼겠지만 지금처럼 플러그인 쓰듯이 막 자유롭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역을 조금 걷어낸다? 그러면 신디사이저를 조금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펄스를 조금 이 넓이를 조정하면 저역의 에너지를 신디사이저 안에서 뺄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이크를 쓰면 자, 한번 빼볼게요. 이 상태 듣다가 제가 계속 오늘 중요한 얘기 드리는데 이거 자꾸 건너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길어봐야 1시간 안쪽일 텐데 얻어가시는 거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역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빠지죠. 자, 지금 동일한 필터 세팅이지만 저역이 상대적으로 그 펄스의 파형의 모양 때문에 저역이 조금 걷어졌죠. 보통 소리는 상대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저역이 빠지면서 고역은 그대로지만 저역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날카로움이 강조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죠?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예 하나 드려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가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EQ로 여기를 이렇게 띄웠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띄웠기 때문에 여기가 밝아진 거잖아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여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렸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렸다고 볼게요. 그럼 당연히 저역이 빠졌죠.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소리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금 얘는 고역을 올렸고 얘는 저역을 뺐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전체 레벨을 그대로 올린다면 당연히 얘가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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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결국에 이 볼륨이 이렇게 들리겠죠. 사실 결국에 여기서 저역을 뺀 것과 여기서 고역을 올린 것은 레벨만 다를 뿐이지 사실 뭐 작으면 좀 키워서 들으면 되고 크면 줄여서 들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은 방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드렸냐면 실제로 같은 지금 필터 세팅 그리고 아무 EQ가 동작을 안 했어도 지금 이 펄스의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저역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히 저역이 빠졌다가 아니라 귀는 소리를 상대적으로 듣기 때문에 저역이 빠졌다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기가 이 레벨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면 사실 고역이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기준을 여기로 본다면 기준을 여기로 본다면 사실 여기서는 저역이 내려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고역의 소리가 날카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우 패스 필터로 고역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들리니까요, 소리는. 제가 이거 오늘 뭐 EQ나 어떤 그런 제가 뭐 믹싱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제 입으로 하는 것을 즐겨하진 않지만 그런 영상이 아니지만 이 신디사이저를 좀 이해한다는 것은 혹은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하나의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한다기보다 서로 이렇게 하나의 유니버스처럼 우리 채널에 초월 유니버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딴소리 금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펄스를 이 넓이를 조정할 수 있는 요런 것을 지금 펄스 와이드 세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내가 줄여 놓으면 이 펄스의 넓이를 줄여 놓으면 그 상태로 고정이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패드나 스트링은 어떤 모양이죠? 눈으로 본다면 혹은 머리로 상상했을 때 어떻게 소리가 존재하죠? 소리가 움직입니다. 아까는 이 비브라토 즉 이 소와 스퀘어일 때는 이게 비브라토로 작동하고요. 이게 펄스 세팅으로 가면 이게 한 칸 딱 움직이면 이때부터는 이 넓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속도로 내가 설정해 놓은 이 레이트, 여기서는 스피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레이트 속도로 어마운트의 양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즉 애초에 시작이 여기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최대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한번 지금 극단적인 세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확 사라졌죠? 좀 천천히 가볼게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 여기서부터 확 먹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펄스를 움직였을 때 여기까지는 비슷했다가 여기서 확 사라지잖아요. 제가 손에 땀 때문에 오늘 이거 편집 안 하려고 그랬는데 편집 안 하시는 걸 더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 편집 안 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하나만 눌러서 들어볼게요. 그리고 패드 이 필터 풀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어마운트가 없을 때는 지금 이때부터는 PWM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움직임 들어보세요.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어마운트 올려보겠습니다. 들리시죠?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가면 너무 확 가네요, 얘는. 그만큼만. 만약에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사실 제가 오늘 그것까지 접근 안 하지만 이 PWM의 속도, 움직이는 속도를 극단적으로 빠르게 하고 이 어마운트 자체를 이렇게 강하게 안 하고 적당히 세팅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 특유의 두툼한 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지금 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두툼해졌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니까. 천천히 가면 지금 얘는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당연히 그 진폭이 빨라졌기 때문에 소리가 더 두껍게 들리는 거예요. 더 넓게 들리고 두껍게 들리죠. 이거 지금 PWM으로 만들 수 있는 스킬인데 오늘은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차후에 이야기 드릴게요. 자, 집중하세요. 뒤로 듣는 소리가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듈레이션은 이 살아 숨쉬는 어떤 생물성, 그리고 이 움직이는 동적인 느낌, 이 현실감을 표현하는 것이 모듈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이 어마운트가 세팅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이런 소리라면 이 PWM, 이 넓이가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넓어졌다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넓어졌다가 원래대로 왔다가, 지금 이 설정해 놓은 요 구간이 다시 돌아오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리가 움직이고 마치 공중에서 떠다닐 때 좀 더 물리적인 그런 실제의 소리는 아니지만 신디사이저 소리가 마치 근데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올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모든 내용을 주입식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린 취지는 누구나 어떻게 만져도 패드 사운드로 나올 수밖에 없는 로직의 ES2라는 이 기본 신스가,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생긴 것만 보시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거 굉장한 깊은 생각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굉장히 훌륭한 악기죠. 이 ES2로 봤을 때 어떻게 조작을 해도 패드와 그 스트링이 만들어지는 이 원리가 패드 사운드에서 우리가 듣던 그 미묘한 움직임, 그런 어떤 동적인 느낌, 하나의 그런 생물 같은, 물질 같은, 그런 실제 같은 그런 뉘앙스는 이 펄스 파형의 이 넓이가 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이 패드 사운드가 동작했을 때
우리가 듣던 그 패드가 패드처럼 들리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하나 숨어 있었구나.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머리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는요. PWM이니까 이 넓이가 움직이는 조작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입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각자 사용하시는 뭐 사일런스든 세럼이든 옴니스피어든 요런 신디사이저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수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이렇게 체득을 하셨을 때 더 음악적으로도 분명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패드가 만들어지는 이유, 패드가 패드처럼 들리는 이유는, 패드를 만약에 내가 소로 이 오실레이터를 고른다든지 혹은 50대 50에 그냥 이 펄스 파형으로 난 고정하겠다. 그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들었던 패드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펄스가 움직였구나. 펄스가 움직였구나. 이거 이제 살짝 귀가 아플 수 있으니까 필터로 조금 어둡게 만들게요. 이 움직이는 속도를 나는 레이트로 빠르게 혹은 느리게 세팅할 수 있고, 이게 미묘하게 이 넓이가 넓어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게 갔다가 왔다가 요게 우리가 이 마치 공중에 덩실덩실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그런 에너지가 떠다니는 그런 패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구나. 아, 나 이거 한번 옴니스피어에서 해봐야지. 아, 이거 한번 내가 세럼에서 LF로 한번 라우팅 해봐야지. 요렇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럼에서 연결하는 건지 모르겠다. 혹은 옴니스피어에서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다 연결을 해서 LFO의 그 펄스의 넓이를 연결을 해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매뉴얼적인 거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연결할 수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채널 말고도 많은 영상에서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 있고 좋은 내용이 있고, 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몇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LFO의 파형이 삼각파형으로, 삼각파는 왜 그러죠? 부드럽게, 극단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 펄스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그 강도의 모양으로 넓어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넓어졌다가 줄었다. 이게 이 어마운트의 강도가 이 삼각형의 모양으로 세팅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잠깐 광고 한번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만 좀 다녀올게요.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광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필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필터입니다. 필터의 주파수와 그 레조넌스, 내가 선택한 주파수의 꼭다리를 더 올림으로 해서 특유의 그 필터의 레조넌스가 이렇게 작동한 소리를 만들 수 있죠. 이거 사실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레조넌스를 올리면 레조넌스 걸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면 내가 EQ가 지금 EQ를 써도 되지만 조금 소리를 좀 앞으로 빼고 싶다, 그리고 조금 소리의 존재감을 만들고 싶다, 그럴 목적으로도 레조넌스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소리가 밝아졌죠. 다른 관점으로는 당연히 이 내가 선택한 주파수의 그 지점이 볼륨이 좀 더 올라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들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볼륨이 조금 더 올라온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나는 이 신디사이저의 조작으로 살짝 이 레조넌스를 올림으로 해서 조금 더 실제 레벨은 컨트롤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레벨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주파수의 볼륨이 올라오는 것이니까요. 그 관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소리가 좀 너무 과한데 근데 이 필터의 주파수를 내리자니 너무 먹먹해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침 이 프리셋
마침 내가 설정한 이 세팅에는 레조넌스가 조금 올라가 있네. 그럼 한번 얘를 내려볼까? 그러면 좀 소리를 차분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좀 차분해졌죠? 지금 이거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PWM이 아니라 이 비브라토로 세팅이 바뀐 겁니다. 즉 이 LFO는 내가 설정한 이 오실레이터가 지금 소우와 그냥 스퀘어에 있을 때는 이 PT에 연결되는 세팅이고요. 이게 펄스 세팅으로 가면 그때는 PWM으로 바뀌는 방식이고, 보통 다른 신디사이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여기서 요런 방식으로 얘는 설계가 되었구나. 자, 제가 아까 중요하게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패드와 스트링 사운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만 정답이고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됐고 그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패드 사운드라고 들렸던 이 그런 사운드들의 엔벨롭 세팅은 앰프 엔벨롭과 필터 엔벨롭의 세팅을 똑같이 하거나 하나의 세팅을 공유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당연히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소리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스테인의 그런 그 세팅, 즉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레벨이죠. 그 레벨이 줄어들지 않고 쭉 가기 때문에 디케이 세팅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세팅이 이 필터와 앰프가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 동일하게 세팅을 했을 때 그런 소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 점이 있고요. 이 AR 인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어택과 릴리즈의 인텐시티, 즉 이 엔벨롭을 내가 얼만큼 사용할지. 자, 결국에 이 엔벨롭 어마운트겠죠. 이 앰프 엔벨롭은 제가 모두의 신디사이저에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이 앰프 엔벨롭은 이 어마운트가 항상 100% 고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즉 앰프 엔벨롭에 설정되어 있는 이 엔벨롭은 어마운트를 따로 세팅할 이유가 없습니다. 100%로 고정일 때 내가 설정해 놓은 앰프의 음량으로 내가 이 어택 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도달을 하는 것이고, 물론 몇몇 신디사이저들, 이거 지금 헷갈리시면 넘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넘기셔도 돼요. 헷갈리시면. 몇몇 좀 디테일한 신디사이저는 이 앰프의 엔벨롭조차도 어마운트를 세팅할 수 있는 신디사이저가 있습니다. 당연히 앰프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어마운트를 좀 낮추면 당연히 최대치가 이 앰프의 볼륨으로 세팅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신디사이저는 보통 앰프 엔벨롭에 어마운트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00%로 고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엔벨롭을 함께 필터가 공유를 하는데,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얘는 순방향, 즉 내가 설정한 주파수로부터 위로 어마운트가 동작하는 것이고요. 이게 거꾸로 가면 역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인버트 된다는 거예요. 자, 인버트를 시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밝게 났다가 점점 소리가 어두워지는 관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사라졌죠. 어택을 더 느리게 해볼까요? 그럼 더 늦게 사라지겠죠. 자, 좀 너무 많이 갔어요. 이렇게 가볼까요? 확 사라지죠. 이렇게 너무 확 사라진다. 어택 타이밍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서스테인이 가장 최대로 고정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어두운 소리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역방향부터 잠깐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은 필터보다 높은 주파수로 어마운트가 세팅을 했을 때 나는 이 주파수에서 이 어마운트의 주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볼륨이 앰프의 볼륨으로 도달하는 시간과 동일한 어택 타임을 가지고 이 필터 역시 같이 밝아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패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디사이저로 만든 스트링이다.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어마운트 이렇게 올리면,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어둡게 세팅되어 있어도 점점 소리 밝아지겠죠. 어떻게 밝아지죠?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밝아지겠죠.
밝아집니다. 이렇게 가면 왜 안 줄어들죠? 왜 다시 어두워지지도 않고 왜 볼륨이 줄어들지 않죠? 당연하죠. 패드와 스트링은 서스테인이 최대치로 고정이고 그러면 디케이 타임 다시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자가 못 만져 놓게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나는 이 어마운트를 이렇게 세팅했다. 그럼 당연히 그 밝아짐의 정도가 줄어들겠죠. 지금 요 세팅은 극단적으로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오토메이션 한 것처럼 볼륨이 커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볼륨이 실제로 커진 거예요. 어택 타임이 이게 지금 앰프 엔벨롭과 같이 공유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볼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밝아지면서 커졌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는데도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 지금 이 모두의 신스 이 ES 2편을 정확히는 신디사이저의 패드와 스트링을 만들고 그 패드와 스트링 사운드가 패드와 스트링으로 들리는 그 이유 요 편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초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마운트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벨로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운데가 디폴트고요. 자, 이 상태는 뭐냐면 내가 어마운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지만 지금 이건 세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가운데 옵션 누르고 클릭하면 아이고 이거 옵션 누르고 클릭하니까 일로 가버리네요. 이렇게 하면 역방향이에요. 자, 이 상태가 뭐냐면 가운데 세팅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벨로시티여도 자 뮤트를 하고 아유, 제가 손에 땀이 있어서 다한증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 지금 벨로시티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얘를 벨로시티 줄이면 똑같이 들립니다. 벨로시티가 세도 좀 먹네요 이게.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거 편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센터가 가운데가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역방향 아닙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리즌으로 신디사이저의 기본을 설명드렸던 서브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 벨로시티까지 역방향으로 즉 벨로시티가 낮았을 때 더 어마운트가 작동되게끔 그런 세팅이 존재하는데 사실 그걸 그렇게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로직의 ESE는 요 강도로 세팅을 해놨네요. 만약에 이 벨로시티의 이 툴이 벨로시티로 난 필터에 어마운트를 세팅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벨로시티가 약하던 세던 동일한 소리가 납니다. 벨로시티가 약하면 동일한 소리 나죠. 자, 근데 이걸 만약에 100%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벨로시티가 셀 때에만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신디사이저에서 이 벨로시티 툴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전 영상 신스페이스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전 영상 그 모두의 신스 영상들 그리고 초월 옴니스피어 영상들 그밖에 우리 초월 시리즈에 있는 신디사이저 영상들에서 제가 이 벨로시티 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로 오토메이션을 하지 않아도 마치 오토메이션 한 것처럼 더 편리하게 그때그때 톤 메이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똑같은 신디사이저인데도 위치에 따라서 소리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 원리와 핵심이 이 벨로시티 툴에 있다. 이 얘기를 드렸었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 어떤 그런 특정 미디 프로그래밍의 그런 프로젝트나 혹은 그런 걸 봤을 때 이걸 모르면 왜 오토메이션이 안 되는데 왜 소리가 바뀌지? 이렇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100%로 하고 벨로시티가 가장 셀 때 이 어마운트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어마운트 세팅을 해놨어도 벨로시티가 약하다면 어둡게 들리죠. 지금 참고로 여기 벨로 볼륨은 이 앰프의 레벨을 볼륨을 벨로시티 툴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지금 꺼놓은 거예요. 즉 벨로시티가 크던 세던 벨로시티가 느리던 벨로시티는 속도입니다. 강약이 아니라 타격 속도. 벨로시티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던 이 볼륨은 그대로인데 이 벨로시티가 약하기 때문에 이 컷오프의 이 주파수에서
어두운 소리가 나고, 즉 이 벨로 필터는 뭐다? 내가 설정해 놓은 어마운트 값을 벨로시티로 컨트롤할 수 있고, 지금 ESE 같은 경우는 기본 디폴트 50%의 그 세팅으로 약간 이 벨로시티를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벨로시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어마운트를 조정할 수 있다. 즉 만약에 내가 이렇게 들리지만 난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소리 내고 싶다. 그럼 벨로시티만 줄여도, 근데 사실 이거 가운데 있을 땐 크게 티는 안 나네요. 만약에 이 벨로시티로 어마운트를 어택과 릴리즈의 인텐시티 양을 표현할 수 있다. 어마운트, 인텐시티, 뎁스 다 신디사이저에서 어마운트의 관점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각각 다르지만 각각 그 제조사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영상 거의, 자, 또 중요한 거, 얘는 지금 벨로시티를 가지고 볼륨을 컨트롤할래?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채널 영상에서 항상 우리가 어떤 미디 악기를 사용할 때 벨로시티가 이렇게 약하게 세팅되어 있으면 볼륨이 작고, 벨로시티가 강하게 세팅되어 있으면 볼륨이 크고, 이것이 신디사이저의 영역에선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좀 너무 날카로우니까, 자,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벨로시티가 약하게 세팅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편의상 벨로시티가 약하게 세팅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벨로시티는 속도이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느리게 세팅되어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벨로시티가 약하게 세팅되어 있으면 볼륨이 줄어들고, 벨로시티가 강하면 볼륨이 세고, 이게 우리 너무 당연한데, 이게 신디사이저에서는 이마저 이 패칭, 라우팅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 볼륨에 영향을 안 받죠. 근데 여기 지금 미리 그러한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벨로시티를 가지고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 신디사이저의 라우팅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것을 0% 지금 아예 꺼놨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가 줄어들어도, 사실 이 벨로시티가 완전히 줄어들어도 음량은 크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완전하게 가 있으면 그때 벨로시티가 강할 때 완전한 앰프의 음량으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벨로시티가 가장 셀 때 이 앰프의 음량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 벨로시티가 약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음량이 줄어들겠죠. 왜죠? 신디사이저는 볼륨을 벨로시티로 컨트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이것은 패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벨로시티 툴이라는 이 영역이 앰프에 연결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채널 모두의 신스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요 이펙트 파트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거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 ESE를 왜 알아야 되죠? 이 ESE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ESE로부터 알게 된 이 통찰,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더라도 패드나 스트링처럼 들리는 그 이유를 알고 조작을 했을 때 더 빠르게 해당 사운드에 접근할 수 있다겠죠.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패드와 스트링을 신디사이저로 내가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프리셋을 수정한다면 앰프 엔벨롭과 필터 엔벨롭의 그런 세팅이, 앰프 엔벨롭과 필터 엔벨롭 세팅이 하나의 엔벨롭을 공유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세팅일 때 그것이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소리는 대부분 그랬다, 이걸 알고 있자. 첫 번째 세 가지였네요. 자, 두 번째는 이 엔벨롭 세팅이 패드나 스트링은 건반을 누르고 있을 때 이것도 통상적으로 볼륨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가 모두가 다 있는 그런 신디사이저일 경우에는 서스테인을 가장 최고의 위치로 세팅을 해서 건반을 누르고 있는 중에 볼륨이 줄어들지 않고, 당연히 볼륨이 줄어들지 않으니 서스테인은 의미가 디케이는 의미가 없겠죠. 서스테인 최대치니까요. 자, 그 세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패드와 스트링 사운드의 핵심이다. 볼륨이 절대 줄어들면 안 된다. 우리가 바이올린을 켰을 때 물론 이 키는 중간중간 이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사실 신디사이저의 영역에서는 이 서스테인을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이 키는 중간 볼륨이 커지고 줄어들고 요거는 사실 모듈레이션의 관점인 거죠. 그때는 LFO를 앰프에 설정을 해서 순간적으로 볼륨이 슬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지금 이 신디사이저에선 가능하지 않지만 그건 사실 LFO로 앰프에 라우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서스테인과 릴리즈를 지금 서스테인과 그 디케이 세팅을 사용자로 하여금 만질 수 없게 어떻게 세팅해도 패드나 스트링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고 다른 신디사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했죠. 패드나 스트링은 공중에 떠다니는 마치 덩실덩실 유령처럼 움직이고 마치 아지랑이처럼 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사운드가 패드나 스트링인데, 그때 소리가 단순히 딱 고정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무스한 마치 웨이브 같은 소리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이 실제 환경에서 소리가 우리가 들을 때는 벽에 튕겨서 되돌아오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데, 이 동일한 피치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물리 현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제의 체감, 그런 뉘앙스를 갖게 하는 어떤 동적인 생물성을 마치 살아있는 물질 같은 느낌을 주게 할까? 소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듈레이션을 펄스 와이드, 이 펄스 와이드가 넓어지고 줄어들고 넓어지고 줄어들고, 이거 연주될 때 계속 내가 손으로 이 모듈레이션 사용하지 않으면요. 자, 이 모듈레이션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나 대신 이 LFO를 사용해서 이 움직이게 하는 요게 이 덩실덩실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패드와 스트링 사운드를 만드는 핵심인데, 그것을 LFO로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패드와 스트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만약에 난 그걸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피치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그 강도가 세지 않는다면 마치 뭉클하고 약간 좀 아련한 그런 빈티지 신디사이저의 느낌을 낼 수도 있겠죠. 마치 테임머신 같은 자, 세 가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엔벨롭 공유한다. 디케이와 서스테인은, 즉 서스테인이 최대치로 공유하기 때문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디케이 의미 없다. 그리고 소리가 오실레이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펄스의 파형이 움직임으로써 동적인 생물성을 주는 것이 바로 패드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코러스 1, 코러스 2, 그리고 앙상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패드나 스트링은 소리가 어때야 되죠? 풍부하고 감싸고 넓고 좀 더 이렇게 넓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사실 모든 신디사이저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펙트의 그 중요도가 좀 있는 신스 카테고리가 저는 패드 사운드라고 봅니다. 이 패드를 지금 만약에 이 이펙트, 코러스라는 이펙트는 순간적으로 짧은 딜레이를 만들어서, 자, 오늘 코러스 설명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결국에 소리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게 순간적인 그 하스라 그러죠. 순간적인 짧은 시간차를 둬서 이 소리가 더 풍부하게 들리게 하는 게 코러스라는 이펙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코러스가 없으면 가운데서 들리죠. 그러면 아무리 이런 다른 세팅들이 이 소리가 PWM으로 움직이고 아무런 엔벨롭을 공유하고 서스테인 돼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패드처럼 들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넓고 풍부하게 들리려면 가운데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때 이 코러스라는 이펙트를 세팅을 했을 때, 참고로 요거는 제 생각에 들리는 청감은 주노 시리즈에서 들리는 상징적인 그 코러스의 느낌과 많이 비슷합니다. 자, 이걸 눌렀을 때 소리가 더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더 넓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지금 꺼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코러스 2로 바꾸면 더 풍부해지겠죠? 자, 어떻게 풍부해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거 제가 깊게는 얘기 안 드리지만 이 코러스의 강도가 더 세짐으로 해서 이 피치가 순간적으로 부딪히고 혹은 지금 강하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유의 이 강렬한 코러스로 만들어지는 좀 음색의 변화가 있거든요. 좀 더 풍부하다면 풍부하지만 어찌 보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느낌이 좋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코러스 1 아예 빠지면 이거는 패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드나 스트링 사운드에서 신디사이저로 무조건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코러스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2에 이 코러스가 지금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상품으로 출고가 되려면 이 코러스를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앙상블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순간적인 그런 시간차를 둔 파형이 겹쳐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나가시면 안 돼요. 이 앰프를 좀 볼륨을 모듈레이션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AM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앙상블 코러스가 적용이 됐을 때, 앙상블 이펙트가 적용이 됐을 때 코러스입니다. 마치 소리가 서로 페이징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효과 그런 그냥 이야기 어떤 그런 원리로 인해서 볼륨이 줄어들고 커지고가 느껴지죠. 이건 좀 과하죠. 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근데 코러스 2는 충분히 풍부하고 멋집니다. 코러스 1도 이렇게 강렬하진 않지만 자연스럽죠. 코러스가 아예 빠지면 이것은 우리가 패드로 듣지 않겠죠. 자, 오늘 일단 이 ES2라는 악기를 짚어보면서 패드 사운드가 왜 패드로 들렸지? 기본적으로 패드 사운드는 건반에서 손을 눌렀을 때 소리가 사라지면 안 되는구나. 서스테인 가장 최고고 그리고 디케는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그 엔벨롭 세팅이 필터와 앰프가 하나로 고정하는구나. 그리고 이 펄스 파형, 이 스퀘어 파형의 이 네모 칸이 계속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움직였을 때 마치 공기 중에 덩실덩실 떠다니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패드 사운드로 들리는구나. 혹은 한번 튕겼다 되돌아오는 것을 듣는 것이 우리 물리 세계에서의 소리인데 이것을 만약에 PWM으로 세팅하지 않는다면 이 LFO의 그 삼각 파형을 오실레이터의 피치에 미묘하게 적용시킴으로 해서 약간 피치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좀 더 패드의 그윽함을 만드는데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이야기 드린 거고요. 결국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패드로 들리려면 이 신디사이저의 이 조건들과 그리고 이 이펙트의 이 코러스 이펙트가 딱 결합됐을 때 좀 더 넓고 풍부하고 덩실덩실 떠다니는 그 패드가 완성되는구나의 이 원리를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우리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께 사실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워낙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프리셋들이라든지 그런 악기들의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많습니다. 굳이 이 영상 지금 1시간에 육박하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내용을 내 걸로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이걸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잘 만들어져 있는 그 프리셋들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곡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채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더 돌아가게 하고 뭔가 더 힘들게 하고 더 머리 아프게 하고 더 그런 취지가 당연히 없겠죠. 결국에 음악적으로 유익하고 뭔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 표현할 수 있게끔 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오늘 이 영상이 때로는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셋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예전에 봤던 책이지만 틈틈이 다시 보는 책 중에 손자병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중국의
손자병법 보면 여러분들 혹시 우직지개라는 말 아시나요? 우직지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저희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우직지개가 우, 우, 직자죠. 직 그리고 지, 뭐뭐의 지 그리고 개. 자 이게 돌아갈 우고요. 우 이거 직진할 때 직이죠. 그리고 지 중국말로 지는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 이거는 개략 꽤 개자입니다. 꽤 개책할 때 쾌 우직지개. 자 제가 여러분들께 갑자기 마무리에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나은 판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빠르게 가는 것만이 빠르게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다라고 손자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가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빠르게 갔을 때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돌아가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손자가 이야기하는 우직지개는 빠르게 가서 빠르게 승리를 했을 때는 파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파승이 파, 어, 파 파승이죠. 파승. 음, 파승. 이거 파승이라 그럽니다. 여기 파는 깨질 파자입니다. 깨질 파. 즉 이기긴 했는데 내가 많이 피해를 보고 많이 좀 깨지는 승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당장은 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돌아가면서 이 거친 이 영역들이 결국에는 다 내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가는 것만이 여러분들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손자병법에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채널의 영상들이 다소 이게 뭐 프리셋을 쓰면 뭐 금방 해결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를 명확하게 알았을 때 손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직지개는 모순 승리라 그러죠. 파승이 아니라 전승이라 그럽니다. 갑자기 생각납니다. 전승. 전승. 완전한 승리죠. 손실이 없는 승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앞으로 음악을 하시면서 파승이 아닌 전승으로 잠깐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돌아가기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다 내 땅이 되고 손실이 없는 완전한 전승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죠? 갑자기 또 좋은 프리셋들이 많고 요즘에 워낙 라이브러리가 풍부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알고 있다면 우리 계속 평생 음악 할 거잖아요. 아무리 뭐 AI가 발전하고 뭐하고 다 그런 거 우리 활용해야겠죠.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가볍게 이야기 드렸었죠. 아무리 3분 카레 혹은 뭐 그런 밀키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라고 해도 결국에 사람은 셰프를 찾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셰프를 찾아요. 결국에 사람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음악을 한다면 신디사이저 정도는 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알고 있다면 내 의도에 맞는 그런 톤 메이킹을 오히려 더 빠르게 그냥 감이 아니라 빠르게 세팅을 하거나 수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좋잖아요. 오늘 패드나 스트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랬을 때 뭔가 완전하게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우직지개이고 그랬을 때 전승이 손실 없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채널에 이 영상이 그렇게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얘기는 괜히 했네요. 또 자, 아무튼 지금까지 작곡 닌자 헬이었고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패드나 스트링을 어떻게 왜 패드나 스트링처럼 우리가 느끼는지 들리는지 이 개념을 알고 다른 각자 사용하시는 신디사이저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곡 닌자 헬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모두의 신스 쭉쭉 계속 올라올 거고요. 모두 초월 옴니스피어 영상도 많이 지금 기획되어 있으니까요. 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합시다. 전승. 감사합니다.